횡재세 얘기 두고 좀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도 또 이 부분에 대해 또 강하게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횡재세란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참 이게 좀 어감이 횡재세라고 하면 마치 무슨 큰 뭐 잘못 내지는 무슨 정말로 걷지 않아야 될 돈을 막 걷어다가 막 이걸 세금을 매기고 뭐 좀 약간 어감도 이렇게 좋은 취지는 아닌데 이게 원래 다른 유럽에서 이렇게 도입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고 또 이 도입에 대해 또 적극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횡재세를 단순히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제가 이제 좀 감히 자부하는 건 음. 작년 4월에 이 횡재세 도입 논의를 제 정치권에서 처음 아, 꺼냈었어요. 맞아. 네, 작년에 한번 그 얘기 한번 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제가 4월에 이제 횡재세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네. 횡재세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도 하시고 뭐 네. 법안도 내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은행 상생기여금 형태로 이제 네. 발의한 은행 횡재세법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그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먼저 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좀 어. 자랑을 하자면. 네. 네네네네. 근데 이제 횡재세가 왜 필요한가를 좀 따져보면 뭐 이유는 뭐 10가지 넘게도 될 수 네.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실적 추락 그리고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60조라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가장 적정한 수준의 이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할 그렇죠. 때에 세수마저 좀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네. 여기에서 정부는 오히려 부자 감세 기조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우리 경제의 적정한 수준의 어떤 증세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횡재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횡재라는 말이 좀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어감일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외부적 조건들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된 그 음.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유사 그러니까 맞아요. 고유가 상황에서 그 정제 마진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의 이익 실현을 하는 정유사라거나 아니면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산업 부문인데 고유가 고금리는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조건이죠. 이 그렇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부문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활용해서. 그래서 좀 이런 특수한 이익을 얻는 어떤 산업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그 타겟 증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재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뭐 취약계층 지원 같은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또 동시에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라고 네.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주 영구적인 제도라기보다는 네. 사실 좀 경제 위기 국면에 한시적 운용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거고 이 결국에는 이제 한시적인 제안으로서 이제 횡재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결국에 가야 할 방향은 사실 세계 수준에서 한참 미달하는 법인세 그리고 네.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공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횡재세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네. 고유가 관련해서 정유사들 폭리 막 그 사상 최대 이익 올렸을 때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특정 어떤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의 삶이 되게 막 크게 하락하고 추락했을 때 그 어떤 그 IT 기업 포함해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뭐 네트워크 기업들 막대한 이익을 올렸잖아요. IT 막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조건, 특별한 상황에서 그 기업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뭐 물론 노력도 일부 들어갔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되게 또 요즘에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이 해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횡재세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했었던 경험이 있고 맞아요. 지금도 유럽의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 고유가 상황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나라들도 뭐 영국이라거나 이탈리아라거나 이탈리아, 네. 이런 나라들이 있고 EU에서도 이제 논의를 맞습니다. 했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이었 올해였죠. 그 유엔 네. 네, 다녀오셨는데 그때 네. 이제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횡재세 도입해라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 법안이 제출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용해인이라는 소수정당의 의원 하나가 생뚱맞게 얘기한 그런 대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에는 횡재세 같은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성장시키고 발달시켰던 서구 선진국들조차도 가장 시장 경제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이 횡재세란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집권 그게 보수든 뭐 진보든 그런 특별한 그런 색깔 없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횡재세가. 맞습니다. 예,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로 보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걸 마치 이걸 도입하거나 얘기를 하면 마치 큰 무슨 뭐 공산당 좌파 매지는 빨갱이인 양 딱지를 붙여가지고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이 빨갱이인지 그러니까요. 묻고 싶어요. 예, 아니 그렇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친하고 바이든 대통령 미국을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 IRA 법안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노동조합 UWA 그 노동조합 거기 지지 집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 그런 건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 횡재세 도입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뭐 이미 뭐 전문가 그룹 뭐 경제신문 보수 언론 포함해 가지고 이 도입 자체가 되면 뭐 정말 뭐 지금 기업들은 뭐 거의 뭐 이익을 다 뭐 뺏기고 외국 자본들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은 다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게 또 이중과세 뭐 삼중과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사중과세라는 사중과- 말을 보고 정말 좀 기가 찼는데요. 저보다 경제적 전문성이 더 높으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최근에 그 다중감세 횡재세 비판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맞아요. 오마이에서 중계해 네, 주셨죠. 저희 네.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SNS에 관련돼서 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이중 감세, 사중 감세 그러니까 대규모 감세할 때는 뭐 이중 감세네, 뭐 사중 감세네 이런 얘기 안 안 하다가 증세한다니까 별의별 논리를 다 갖다 댄다 이런 댓글을 이제 어느 시민분께서 달아주셨는데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재계에서 그리고 경제지들이 이 횡재세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냥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네.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업들과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종류의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죠. 그리고 네. 이번에 민주당은 이제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은행이 좀 굉장히 큰 광고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횡재세라면, 그러니까 조세 형태든 뭐 부담금 형태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중과세라고 하면 마치 그것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중과세라는 말이 없고요. 네. 이중과세라고 무조건 위헌인 것도 아닙니다. 아니,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조세 전체로 보면 이중과세 관계에 있는 조세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이중과세일 때 위헌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중과세 문제는 그러니까 위헌 관련 논란들은 얼마든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고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이제 산출세액, 횡재세 산출세액에서 그 네. 과세 표준이 겹치는 법인세 산출액을 이제 공제하는 방식
의로 이제 이중과세 위헌 논란을 좀 약간 피해가느냐. 네,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는 조세법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공격이 아니라 그냥 이중과세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법인세랑 그 이중과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쉽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 이중과세 그 법인세 실효세율과 이번에 그 횡재세 도입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그걸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 법은 네, 그 횡재세 산출세액이 세.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 겹치는 부분, 아 과세표준 겹치는 네, 부분 법인세 산출액을 법인 산출액과 공제하는 방식. 그 부분을 빼고 으로 이제 좀 이중과세 위헌 관련된 논란들을 아, 그러니까 위헌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설계를 한 거죠. 저는 아. 실제로 그래서 위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공격을 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네. 이중과세라고 무조건 위헌도 아닐 뿐더러 이 횡재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재계라거나 경제지에서 공격하고 있는 건 그냥 횡재세 자체가 이중과세다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있는 그렇죠.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진지한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약간 좀 한계는 제가- 있다고 네, 보시는 제가 거죠? 그 민주당이 낸 법안을 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는 네. 않지만 어쨌든 네. 횡재세를 처음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네. 어떻게든 제도화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공동 발의를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부담률을 정해놨거든요. 40%인가 딱 정해놨죠. 근데 최저 부담률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어요. 아 그게 없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을 그래서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행령으로 이제 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정하게 위임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0.2%, 그렇죠. 1% 이렇게 사실상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내용은 안 된다. 조세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고 네. 해외 사례들을 살펴봐도 네.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 입법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횡재세가 그냥 상징적으로 뭐 정치권이 이 정도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입법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고 부담률 40% 한다고 해서 40%로 부과할 가능성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반드시 책임 있게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혹시 의원님이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최저 부담률이 몇 퍼센트 그 수치는 좀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보통 네, 뭐 20% 이상은 돼야 되지 20% 않을까라고 이상?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국회 논의 과정에 아마 이게 지금 대통령도 뭐 하여튼 은행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지금 민주당나 뭐 국민의힘도 그 횡재사라는 이름을 뭐 굳이 안 쓰더라도 이 법이나 이 취지 그리고 최근에 은행들이 최근 3분기 이자 소득만 해도 뭐 지금 몇십 조입니까? 뭐 40조 가까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소득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말 제조업이나 일반 그 뭐 현대차부터 삼성 인데도 한 분기에 최고 수익 올려도 3조 4조여도 엄청난 수익 올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은행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금리 하나만 가지고 40조 넘는 은행들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뭐 좀 조정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또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은행이랑 정유사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지 않냐, 네.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은행과 뭐 정유사들이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손해 볼 때는 메꿔줄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소득세류의 조세가 손실이 났을 때 메꿔주는 걸 전제로 하는 조세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미 법인에 한해서는 2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월 공제 있죠. 네, 예. 2월 공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손실난 부분이 이제 내년도로 이제 넘어갈 수 넘어가죠.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자신들 손해 볼 때만 이야기하는 건 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댓글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주시네요. 네, 그 불로소득세 뭐 그런 말씀 그리고 용해 의원님 뭐 든든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그런 말씀 뭐 해주셨고 이거 자유총연맹 그 지원금 취소시켜 주세요, 의원님 이 말씀드리신데요. 네, 관변단체 그 보조금도 행안부 그쪽 상황이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잘 관리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네. 예산하니까 자유총연맹하니까 또 생각난 게 이북오도청 예. 대한민국의 이렇게 함경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제도가 헌법상 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음. 근데 이 도지사 이북 5도의 도지사들이 차관급의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비서도 나오고 관용차도 나오고 네. 연봉도 차관급으로 음, 받고 음. 근데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대통령의 그냥 임명 하나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솔직히 행안부 차관만큼 이북오도 지사가 일한다고 볼 수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네. 이상민 장관이 그렇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예산안 깎는 과정에서는 좀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데에는 많이 예산을 쓰면서 그러니까요. 좀 피해자 지원 예산, 뭐 민생 예산 이런 거 다 삭감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유총연맹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북 그럼 뭐 그분들 뭐 이북 지사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건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업비를 늘리고 그리고 그 사무처에서 쓰는 비용을 늘려야지 이 이북오도 지사들 임명직 도지사들에게 들어가는 네, 수억 원대의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차관급의 그 연봉과 각종 그런 그 비서도 비서, 나오고 그 관용 차량도 관용차까지. 나옵니다. 그 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 그에 걸맞는 활동과 공익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